여러분 어제 아침 계좌 열어보시고 비트코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나스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매가 쏟아졌고 코인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상황을 봅시다. 사실 비트코인의 생명선이었던 9만 달러, 그리고 나스닥의 주요 지지라인은 이미 2주 전 11월 중순에 한 차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지난주까지 시장은 필사적으로 바닥을 다지며 반등을 시도했죠. 우리 모두 그게 진짜 상승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2025년 12월 2일 시장은 우리에게 가혹한 성적표를 던졌습니다. 지난주의 반등은 하락 추세 속의 일시적 속임수, 즉 데드캣 바운스였나? 비트코인은 84,000달러 선까지 밀리고 나스닥 우량주들마저 힘없이 주저앉으며 시장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확인 사살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지금 다시 발작하는 걸까요? 미국 경기 침체? 중국?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 날아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유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 자산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공포의 실체와 일본 내부의 소리 없는 전쟁이 어떻게 나비 효과가 되어 우리 계좌를 녹이고 있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재 경제학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일본 경제는 한마디로 운전자가 미쳐버린 자동차와 같습니다. 운전석에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조수석에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앉아 있는데 둘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거든요. 총리는 경제 살려야 해, 엑셀 밟아 라며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습니다. 1,000조 엔이 넘는 국가빚이 있든 말든 엔화를 풀어서 수출 기업들을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총리는 금리 인상 절대 반대입니다. 반면 조수석의 우에다 총재는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다 다 죽습니다. 브레이크 밟아야 해요. 돈을 너무 푸니 엔화 가치가 똥값이 됐고 수입 물가가 폭등해서 일본 서민들 삶이 파탄났거든요. 은행장은 금리를 올려서라도 환율을 잡겠다는 겁니다. 한쪽은 돈을 뿌리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한쪽은 돈줄을 죄려는 통화 긴축 정책의 기막힌 엇박자. 이 혼란 속에서 결국 우에다 총재가 총리의 뜻을 거스르고 칼을 빼들면서 사단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하락의 주범 엔캐리 트레이드의 실체를 까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청산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왜 이게 터지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주식이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는지 헷갈리시죠?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일본에게 돈을 빌린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착해서 이자는 영원만 줘. 그리고 갚을 때는 천천히 갚아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동안의 일본 엔화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자 0%로 무제한 대출이 되는 꿈의 ATM이었죠. 글로벌 큰손들은 이 친구한테 엔화를 어마어마하게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를 사고 엔비디아를 사고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수익을 내는 그야말로 공짜 점심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착하던 친구가 갑자기 돌변해서 멱살을 잡은 겁니다. 야, 이제부터 이자 내놔. 그리고 빌려간 돈 지금 당장 갚아. 이 순간 투자자들에게는 이중 고문이라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먼저 공짜인 줄 알고 수조 원을 빌렸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니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기서 1차 멘붕이 오죠. 하지만 진짜 악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환율의 배신입니다. 여러분이 1억 엔을 빌려서 달러로 바꿨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엔화가 쌌으니까 1달러만 줘도 150엔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엔화 가치가 갑자기 비싸집니다. 이제는 1.2달러, 1.3달러를 줘야 겨우 150엔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갚아야 할 빚의 원금 자체가 실시간으로 20%, 30%씩 불어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투자한 비트코인이 올라도 모자랄 판에 숨만 쉬어도 빚이 복리로 늘어나는 공포, 상상이 되시나요? 이때부터 투자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게 됩니다. 머릿속에는 딱 하나뿐이죠. 수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탈출해.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닥치는 대로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팔기 쉬운 비트코인부터 던지고 그 다음 나스닥 주식을 시장가로 긁어서 팝니다. 그렇게 마련한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서 헐레벌떡 빚을 갚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 폭탄이 쏟아지며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빚 갚겠다고 너도 나도 엔화를 사니까 엔화 가치는 더 미친 듯이 오르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계좌를 파랗게 물들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엔캐리 청산이 무섭다지만 일본이 돈 좀 뺀다고 세계 1위 시장인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게 말이 되나? 맞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 악재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낼 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엔캐리라는 불씨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지금 시장이라는 숲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돈맥을 꽉 막고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도 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난 상태죠.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쓸 현금을 구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단기 국채를 그야말로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시장에는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기 국채는 만기가 3개월, 6개월로 아주 짧은데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연 4에서 5%대를 줍니다. 기관 투자자들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죠. 야, 지금 시장도 불안한데 위험하게 비트코인이나 주식 들고 있지 마. 그냥 단기 국채 사두면 나라가 알아서 이자 챙겨주는데 뭐하러 모험을 해? 시장에 풀려있던 현금이 안전하고 이자도 짭짤한 미국 단기 국채로 쏠려 들어가면서 정작 여러분의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받아줄 돈은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점 또한 최악입니다. 지금이 바로 12월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가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12월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달이 아니라 장부를 덮고 실적을 확정짓는 북클로징 시즌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이미 1년 농사를 끝내고 보너스를 챙겨서 휴가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히 위험 자산 건드렸다가 손실이라도 나면 1년 성과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 기관들은 올해는 여기까지라며 지갑을 아예 닫아버린 겁니다. 자, 이 최악의 조합이 그려지시나요? 일본에서는 돈 갚아야 해 라며 미친 듯이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보니 이걸 받아줘야 할 기관들은 단기 국채 사러 갔거나 문 닫고 퇴근해버렸습니다. 파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진공 상태의 시장. 그래서 평소라면 1% 떨어지고 말 것이 5%, 10%씩 숭덩숭덩 빠지며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공포장의 진짜 배경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금융의 역사 속에서 엔캐리 청산은 단순한 조정으로 끝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장의 발작을 동반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딱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먼저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즉 LTCM 사태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운영하던 천재들의 헤지펀드도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엔화 가치가 10% 넘게 폭등하자 그 거대한 펀드가 순식간에 파산했고 전 세계 증시는 초토화됐습니다. 이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엔캐리 청산이었습니다. 위기가 터지자 자금이 일본으로 역류하면서 전 세계 자산 가격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그리고 가장 최근 여러분도 생생히 기억하실 작년 2024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입니다. 당시 일본은행이 고작 금리를 0.25% 올린다고 했을 뿐인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루 만에 12%가 폭락하며 1987년 이후 최악의 기록을 세웠고 비트코인은 하루에만 1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폭락들은 도대체 언제 멈췄을까요?
주가가 반토막이 나야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1998년에도 2008년에도 그리고 작년 8월에도 결말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백기를 들었을 때 멈췄습니다. 작년 8월 폭락 직후를 기억해 보세요. 일본은행 부총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 항복 선언이 나오고 나서야 시장은 거짓말처럼 반등했습니다. 즉, 엔케리 청산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시장이 부러지거나 일본은행이 겁을 먹고 미안해 금리 인상 취소할게 라고 정책을 철회해야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일본발 매도 폭탄과 미국발 유동성 가뭄이 겹친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2주 전 무너진 지지선 아래에서 다시 전저점을 위협하는 지금, 함부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예단하고 덤비는 건 용기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차트보다 뉴스와 환율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운명의 날짜는 12월 18일과 19일, 바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때까지 엔달러 환율이 우리 계좌의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오르며 환율이 떨어진다면 보수적으로 현금을 지키십시오. 아직 폭풍우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충격에 놀란 일본은행이 꼬리를 내리는 신호, 즉 금리 인상을 보류하겠다는 비둘기파적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때가 바로 이번 공포가 끝나고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진정한 기회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재의 경제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